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고영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친숙하신 주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싱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이 AI의 시대에 데이터 웨어하우싱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데이터브릭스 SQL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데이터와 AI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죠. 아주 거칠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정형 데이터를 잘 다루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BI 워크로드들을 처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잘하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해서 AI 워크로드들을 같이 처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맛대 아니하는 이 두 가지 플랫폼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 데이터에 중복이 생긴다거나 사일로 문제가 생긴다던가 두 개를 다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는 레이크하우스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고, 이것은 이제 업계에서 널리 통용된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키텍처에 대한 비전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브릭스는 이 레이크하우스의 비전을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싱을 담당하는 중요한 컴포넌트가 데이터브릭스 SQL입니다. 한 10몇 년 전으로 잠깐 거슬러 생각을 해보면요, 스팍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SQL 분석도 스팍 위에서 할 수 없을까라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이본 스팍이라든지 샤크라든지, 그래서 이제 스팍 SQL로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되었죠. 스팍은 SQL도 굉장히 잘 처리합니다만은 전문 DW가 요구받는 수준으로 빠른 응답 시간을 낸다든지, 많은 컨커런트한 쿼리를 빠르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많은 설정과 여러 가지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여러 가지 DW를 위해서 최적화된 설정을 내장하고 많은 컴포넌트를 안에 빌트인하고 있으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DW 솔루션을 내놨는데요. 이게 데이터브릭스 SQL이고 2021년 12월에 GA가 되었습니다. 그 GA 이후로 데이터브릭스 SQL은 데이터브릭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제품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브릭스의 고객들이 데이터브릭스 SQL을 프로덕션 워크로드에, DW와 BI 워크로드에 이용하고 계십니다. 고객분들께서는 DW를 위한 별도의 어떤 솔루션을 따로 구매하거나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데이터브릭스에 빌트인 되어 있는 DW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브릭스 SQL은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근본부터 새로 설계된 DW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포톤 엔진인데요. 포톤은 데이터브릭스가 C++로 기초부터 새로 만든 스팍 실행 엔진입니다. MPP 벡터라이즈 프로세싱 엔진이기 때문에 특히나 DW 쪽의 워크로드들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100TB TPC-DS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월드 레코드를 세우기도 했었고, 이런 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DW에서 흔히 일어나는 작은 쿼리들이 컨커런트하게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오는 이러한 동시 처리 성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능 개선의 측면에는 이 완벽한 DW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개선점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ETL 측면에서는 매테리얼라이즈 뷰라든지 스트리밍 테이블 같은 기능들, 확장성이나 성능 측면에서는 어댑티브 라우팅이라든지 프레딕티브 I/O 같은 이런 성능 개선 측면들, 그다음에 다양한 생태계와 통합하는 측면에서는 델타 쉐어링이라든지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가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제품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둘러싼 이 앞뒤 생태계를 놓고 본다면은 데이터 인제스션 부분,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부분, BI, 그다음에 거버넌스와 시큐리티, 그다음에 AI, ML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파트너 솔루션들과 유기적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파트너 커넥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트너에서 매년 발표하는 매직 쿼드런트에서도 클라우드 DBMS 분야에서 데이터브릭스는 3년 연속 리더 포지션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데이터브릭스 SQL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얘기였고요. 이제 현재 진행형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AI가 화두가 된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럼 데이터 웨어하우싱에 있어서는 AI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에서도 많이 보셨을 장표 같은데요. 데이터 레이크라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 위에 생성형 AI가 융합되면서
이제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데이터와 AI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모토죠. 레이크하우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엔진이 들어오면서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이 데이터 웨어하우싱 측면에서는 DBC 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싱이 가진 챌린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사용자 분석가 측면에서는 특히나 SQL을 잘 낯설거나 서툰 이런 분석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거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셀프 서비스로 뭔가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능과 확장성 문제인데요. 데이터는 계속해서 커지고 쿼리는 계속 복잡해지고 사용자는 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빨리빨리 이렇게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많을 때, 적을 때 이렇게 유연하게 어떤 캐파를 관리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운영의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작업이, 최적화 작업들이 관리자의 수작업에 의존을 합니다. 그 관리자가 되게 바쁘죠. 그 운영 리소스도 많이 들고 또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관리자가 다 케어 못하고 놓치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운영하기가 사실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AI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 데이터브릭스 SQL에서는 사용자 측면, 더 사용하기 쉽고 분석하기 쉬워지는 측면, 성능을 알아서 최적화해 주는 측면, 그다음에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리, 그리고 비용을 최적화해 주는 관리자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AI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먼저 사용자 측면에서 분석이 얼마나 쉬워지는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AI 어시스턴트는 노트북과 데이터브릭스 SQL 에디터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그 챗봇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그걸 SQL 텍스트로 구문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SQL 구문을 설명해 준다든지, 또는 뭔가가 틀려서 에러가 났을 때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제안해 준다든지, 이렇게 AI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SQL을 더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에는 리대시 기반의 멋진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레이크뷰 대시보드에서는 조금 더 인텔리전트하고 그다음에 인터랙티브한 이런 대시보드를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에 테이블을 링크하고 자연어로 질의하면 그 자연어가 바로 SQL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차트까지 이렇게 짠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은 데이터룸이라고 하는, 그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 진이라고 불리는 프라이빗 프리뷰 현재 상태의 제품인데요. SQL을 잘 모르는 비즈니스 분석가분들이 데이터룸 방에다가 내가 분석하기를 원하는 테이블들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자연어로 대화하듯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SQL로 자동으로 바꿔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요. 차트 같은 시각화도 자동으로 하거나 또는 수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SQL을 잘 모르는 비즈니스 유저들이라고 하더라도 셀프 서비스로 노코드로 내가 원하는 리포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SQL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이것도 역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AI 쿼리라고 하는 펑션이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펑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예처럼 특정한 LLM 모델에다가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던지면 LLM이 내주는 응답이 리덜트 셋에 바로 포함돼 가지고 마치 SQL에서 네이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LLM을 UDF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계속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자가 AI 쿼리를 바로 호출할 수도 있지만 관리자가 한 번 더 랩핑해 가지고 어떤 LLM 모델에 연결할지 또는 어떤 사용자나 그룹한테 이 연결 권한을 허용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랩핑해서 더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분석이 얼마나 AI의 도움으로 쉬워지는가를 살펴봤고요. 이제 성능 최적화, 개발자를 위한 성능 최적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스템에서 성능 최적화를 하려면은 언제나 트레이드오프에 부딪히게 됩니다. 속도는 더 빠르게 만들고 싶고 비용은 더 저렴하게 하고 싶고 또 복잡하지 않게 쉽게 구현하고 싶은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성능 최적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AI가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수많은 고객들이 수많은 쿼리, 수많은 데이터 작업들을 매일매일 돌리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작업을 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밑단에는 많은 ML 모델, AI 엔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AI 엔진들이 예측한 값하고 실제로 작업이 수행됐을 때 나온 결과값을 매일매일 비교를 해서 평가하고 모델을 더 트레이닝하고 최적화해가지고 배포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엔진이 계속 고도화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엔진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레딕티브 IO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프레딕티브라는 말은 AI 엔진이 예측을 한다는 거죠. IO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존까지 해왔던 방식은 파티션이라든지 클러스터라든지 인덱스 같은 이런 데이터 레이아웃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최신화해 가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읽어야 될 데이터를 줄이는 방식으로 많이들 해왔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 레이아웃 관리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스캔이나 필터나 푸시다운 같은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최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AI가 잘 판단해 가지고 최적의 실행 경로를 짜준다면은 인덱스 같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비용 없이도 밑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레딕티브 IO만 가지고서 거기에 필적하는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라이트 부분에 있어서도 딜리전 벡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딜리트라든지 업데이트, 머지 같은 이런 데이터의 변경을 가져오는 이런 DML을 처리할 때 파일에다가 계속해서 쓰는 대신에 그러면 라이트가 늦어지겠죠. 메모리에 딜리전 벡터라는 자료 구조에다 쓰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파일에 리라이트하는, 그래서 파일에 라이트를 하는 작업은 계속 줄이면서도 이런 딜리트, 업데이트, 머지와 같은 작업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이런 개선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역시 프레딕티브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테이블에 대한 관리 작업을 최적화해 주는 작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면은 옵티마이즈, 테이블들을 하나로 합쳐준다던가 또는 클러스터링을 다시 해준다던가 또는 베큐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옛날 데이터를 청소해 준다던가 애널라이즈처럼 통계 정보를 다시 생성해 준다던가 하는 이런 테이블 메인터넌스 작업들이 필요하죠. 이게 쿼리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AI가 이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효과를 ROI 분석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할지 말지, 어떤 우선순위로 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거죠. 그 프리뷰에 참여했던 실제 고객 사례를 보면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마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옛날 데이터도 청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 레이아웃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랬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프레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한 다음에 스토리지 코스트는 절반으로 줄면서 그다음에 쿼리 성능은 배로 2배 이상으로 올릴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이 관리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수행된 결과는 시스템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에 차곡차곡 기록이 돼서 언제든지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능형 워크로드 관리인데요. 실제 DW 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쿼리들이 동시에 많이 들어옵니다. 큰 쿼리, 작은 쿼리, 가벼운 쿼리, 무거운 쿼리 막 섞여서 들어오는데 AI가 그 쿼리의 비용을 계산해서, 비용이라 하면 이제 리소스 필요량을 말하는 거죠. 이걸 계산해 가지고 클러스터의 상황이랑 비교를 한 다음에 이 클러스터에다가 바로 실행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클러스터를 하나 더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쿼리를 라우팅할지, 이런 컴퓨팅 리소스의 스케일링이라든지 쿼리 라우팅 같은 것을 동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릴 서벌리스와 같이 결합이 되어서 자동 스케일링이 필요할 때 더 빠르게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필요 없으면 바로 내리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적의 성능을 내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워크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성능 최적화는 제가 시간상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시간에 그 성능 최적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심화 세션이 있으니 그 부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 데이터의 거버넌스와 데이터의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AI가 데이터에 대한 도큐멘테이션도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그 테이블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컬럼에 대한 코멘트, 태그 이런 문서화를 잘하는 것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테이블들, 레거시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걸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죠. 이거를 AI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컬럼 디스크립션, 테이블 컬럼에 대한 코멘트, 테이블 디스크립션, 태그 이런 거를 추천해주면 억셉트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쉽게 데이터에 대한 문서화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니티 카탈로그, 그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의 거버넌스 레이어인 유니티 카탈로그를 데이터브릭스도 SQL도 역시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유니티 카탈로그는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어셋, 테이블 같은 데이터 어셋뿐만이 아니라 파일을 업로드하는 볼륨,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 대시보드 이런 데이터와 분석 어셋들, AI 어셋들까지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보안, 접근 정책, 감사, 거버넌스 이런 체계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이고요. 특히나 이런 데이터부터 AI까지 데이터가 흘러가는 이러한 그 흐름을 자동으로 리니지를 캡처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해 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테이블과 컬럼 레벨의 리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데이터브릭스에서의 리니지는 이런 데이터 어셋뿐만이 아니라 테이블을 처리하는 노트북, 그 노트북이 스케줄되어 돌아가고 있는 워크플로우 잡,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뭐 ML 피처들, 그 피처에서 나오는 모델, 대시보드 이렇게 데이터부터 AI까지 쭉 흘러가는 전체의 모습들을 다 리니지를 캡처해서 보여주는 점에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를 바꿨을 때 그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 가시성도 빼놓을 수 없죠. 아까 잠깐 시스템 테이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뭐 빌딩에 대한 정보, 유시지 정보, 오딧 정보, 또는 리니지 정보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시스템 테이블에 자동으로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시스템 테이블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DBU 비용에 대한 예측을 한다던가 또는 데이터 자산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 빈도를 트래킹한다던가 이런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도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레이크하우스 모니터링이라는 대시보드인데요. 이것은 데이터부터 AI까지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브릭스 모델 서빙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이렇게 디플로이하게 되면은 그 모델에 어떤 요청이 왔는지, 모델이 어떤 응답을 냈는지를 차곡차곡 인퍼런스 테이블이라는 델타 테이블에 기록하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된 정보를 이용해서 얼마큼 지금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 매트릭들은 어떤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모델의 드리프트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모델의 품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프로액티브한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운영도 훨씬 더 인텔리전트하게,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AI가 도와드리고 있는 이런 기능들이었고요. 아마 오늘 서울 리전에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들으셨을 만한 소식, 드디어 데이터브릭스 SQL 서버리스가 AWS부터서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가 5월부터 되도록 발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SQL은 서버리스 환경과 궁합이 가장 잘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SQL 서버리스가 가장 민첩하게, 가장 편리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DW를 운영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그동안 넌 서버리스 환경, 우리가 클래식 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클래식 SQL 서버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몇 가지 좀 불편하신 점들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서는 늘 클러스터를 켜놓는 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안 쓸 때는 내려놓고 필요할 때 띄우고 이렇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런데 클러스터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애드호 쿼리를 하나 던졌을 때 클러스터가 뜨는 시간 때문에 몇 분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와 적은 시간대에 맞춰서 그 사이즈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사용자가 하게 되면은 역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띄워놓는 기간 동안에도 아이들 타임이 언제든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역시 계속 고객이 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요. 서버리스가 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먼저 클러스터가 뜨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그동안 수분이 걸렸다고 하면 이제 수초로 단축이 되고요. 오토 스케일링하거나 스케일 다운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클러스터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애드호 쿼리를 던졌을 때 클러스터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던지더라도 수초 내로 빠르게 응답을 주기 때문에 이제 SQL DB SQL을 사용하시는 사용 패턴도 역시 비용 때문에 계속해서 또는 초기 응답 시간에 계속해서
띄워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잠깐 띄워서 쓰고 필요 없으면 다시 내리고 하는 방식으로 더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메인터넌스 입장에서도 이제 매니지할 필요가 없죠. 인프라를 데이터브릭스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로 매니지먼트입니다. 캐패시티도 역시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이런 사용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아이들 타임도 줄어들고 유틸라이제이션도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TCO로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초만의 클러스터가 뜰 수 있게 되는가? 이 아키텍처를 잠깐 보면요. 파란색 박스는 넌 서버리스, 클래식에 대한 SQL 환경이고요. 자, 클래식 환경에서 SQL 웨어하우스를 띄우게 되면은 고객의 클라우드 어카운트에서 그러니까 AWS 같으면 VPC, 애저 같으면 VNet 환경 내에서 그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스파크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인스턴스를 처음부터 띄워야 되기 때문에 몇 분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버리스 웨어하우스를 구동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브릭스의 영역 안에 데이터브릭스가 관리하고 있는 미리 레디가 되어서 언제든지 서비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이 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클러스터를 요청을 했을 때 그 풀에서 리소스를 할당을 해서 고객을 위한 데디케이티드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수초 내로 바로 전달을 해주는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서버리스의 장점, 가장 눈에 띄게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클러스터가 빠르게 뜬다라는 겁니다. 클러스터를 웨어하우스를 생성하실 때 타입에서 서버리스를 선택하고 띄우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몇 초 이내에 클러스터가 구동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날린 쿼리가 첫 번째 응답이 오는 시간도 이제 5초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다른 퍼시스턴트 캐싱 같은 다른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면은 3초 이내로 더 빠르게 응답이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능 측면에서도 서버리스는 장점이 많습니다. 아까 AI 기반으로 성능 최적화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성능 최적화 방법들이 서버리스에서 가장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형 워크로드 관리, 인텔리전트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쿼리의 비용을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케일업 하고 필요 없으면 스케일 다운하고 이렇게 해서 워크로드를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이때 스케일업 하거나 다운할 때 서버리스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클러스터를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자, TCO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서버리스는 TCO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클래식 SQL이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로 비용이 구성이 돼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비용, 예를 들면 EC2 비용이 되겠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브릭스 사용료, DBU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서버리스 SQL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인프라를 다 데이터브릭스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은 더 이상 인프라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DBU 안에 인프라 비용과 운영 관리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단순 DBU 비용만 비교하면 이 녹색 박스만 비교하면 서버리스가 좀 더 비싸게 느껴지지만 전체 TCO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에서 40%까지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용 패턴에 따른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가고 아이들 코스트가 줄어들고 성능이 서버리스에서 훨씬 더 향상되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운영과 관리에 드는 비용도 없기 때문에 전체 TCO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화만 보이는데 보안 측면에서는 어떤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버리스에서는 인프라를 데이터브릭스가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도 역시 데이터브릭스가 책임을 집니다. 컨테이너나 디스크, 컴퓨트,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레이어에서 고객의 워크로드를 안전하게 격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나 컴퓨터, VM 같은 경우에는 단일 고객한테만 귀속이 되고요. 재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이 끝나면은 삭제란 말은 이제 와이프 아웃 이렇게 지워져 가지고 재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논리적으로 격리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고 퍼블릭 IP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들어올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인그레스 트래픽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용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해서 전용의 프라이빗 연결을 만들어서 또 네트워크 보안을 더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서버리스가 들어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선택지가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빠르게 응답하는 이런 클러스터를 갖고 싶으신 분은 서버리스로 또는 어떤 회사의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처럼 클래식 환경을 쓰셔야 되는 분은 클래식 환경으로 이렇게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지금까지 드렸는데
그 SQL의 서버리스 기능과 AI 기능들에 대해서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브릭스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서버리스 웨어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YK1이라고 짓고요. 사이즈를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서버리스를 선택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처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 클러스터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권한을 부여하는 메뉴가 뜨고요. 그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은 몇 초 후에 클러스터가 짜잔 하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가 이렇게 러닝 중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클러스터를 잠깐 정지해 보겠습니다. 스탑 시키면은 이렇게 중지가 되고요.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쿼리를 이 클러스터에다가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 클러스터로 쿼리가 도착하면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 되죠. 시작이 돼서 돌아가고 있으면서 몇 초 후에 클러스터 구동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SQL도 돌아가기 시작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AI 어시스턴트 기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돌렸던 쿼리가 꽤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게 뭘 하는 쿼리인지 제가 이제 업무를 새로 맡았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explain 해보니까 어시스턴트가 영어로 뭐라고 이 코드는 뭘 하는 코드예요라고 자꾸 답을 주는데요.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한글로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한글로 명령을 하니까는 이제는 각 국가와 연도별로 수익의 합계를 계산하는 쿼리라고 이제 한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단계별로 뭐 선택을 한 다음에 조인을 한 다음에 필터링하고 그룹화와 정렬을 해가지고 결과를 낸다 이런 과정까지도 AI 어시스턴트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QL에서 AI 펑션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유저 리뷰를 담고 있는 이런 쿼리가 하나 있는데 이런 미리 들어있는 필드 정보들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AI 쿼리에다가 실행하는 화면이고요. 지금 프롬프트를 만들 때 기존 테이블에 있는 이런 네이션이라든지 리뷰와 같은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그 땡큐 메시지를 만들 때 각 국가별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언어로 땡큐 메시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웨어하우싱이 AI 시대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텔리전스가 없이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용자 측면에서도 또는 성능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또 운영과 관리, 비용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 AI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혁신하고 또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자연어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성능 부분도 사용자가 따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밑단에서 최적화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거버넌스와 관리,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자동으로 문서화를 해준다든지 리니지를 보여준다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이제 가시성도 높여준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데이터브릭스 SQL이 AI 시대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링크되어 있는 문서나 또는 QR 코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AI 시대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데이터브릭스 SQL에서 사용하면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하고 강력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